2026년 퇴근길 지하철역을 나오면 많은 야점들이 줄지어 있다. 나는 항상 그중 붕어빵 가게에 들린다. 우리 동네 붕어빵은 6개에 1,000원이다. 다른 동네 붕어빵은 1개에 1,000원, 정말 저렴해도 3개에 2,000원인데 나는 항상 팥붕어빵 3개와 슈크림 붕어빵 3개를 사서 집에 와서 간식으로 먹는다. 항상 붕어빵 가게 아저씨는 웃는 얼굴로 맛있게 드세요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해당 아저씨가 재료를 아끼는 건지 아니면 저렴한 원료를 쓰는 건지 의심을 했지만 한 입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서 그런 생각은 없어진다. 하지만 이 아저씨에게도 사연은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붕어빵을 사서 돌아서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동전 몇 개를 손에 쥔 초등학생 하나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아저씨가 조용히 아이를 불렀다. 이리 와봐.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았다. 그리고는 아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뛰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가격, 이 맛, 그리고 저 행동들. 이상할 정도로 남는 게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항상 같은 가격, 같은 표정이었다. 며칠 뒤 회사 동료들이 그 가게 이야기를 꺼냈다. 거기 솔직히 좀 수상하지 않냐? 요즘 그런 가격이 말이 돼? 누군가는 위생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재료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아예 사기 아니냐고까지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편해졌다. 나는 매일 그 붕어빵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 맛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에 도착했다. 이미 줄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아저씨는 여전히 땀을 흘리며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저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어딘가 멀리 보는 눈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가격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붕어빵을 사면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다. 아저씨의 웃는 얼굴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하루는 줄이 길게 늘어선 날이었다. 나는 아저씨 바로 앞에서 계산을 기다리며 주변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고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가격이 가능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마치 아저씨를 향한 시험처럼 들렸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구웠다. 묵묵히 반복적으로. 그때였다. 아까 그 초등학생이 다시 나타났다. 아이의 손에는 이번에도 몇 개 안 되는 동전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파치랑 슈크림 하나씩 주세요. 아저씨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2개를 더 넣어주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말. 맛있게 먹어.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 모습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퇴근을 늦췄다. 사람들이 다 빠진 늦은 시간 아저씨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게에는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었다. 아저씨는 여전히 혼자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불을 줄이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은 좀 한산하네요. 아저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한 명은 오니까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때 아저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물었다. 혹시 여기 맛있지?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붕어빵을 뒤집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이 붕어빵을 먹어주기를, 누군가가 이 맛을 기억해주기를. 그리고 그때 아저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마치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처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서서 그 따뜻한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붕어빵을 샀다. 하지만 이번엔 아저씨의 표정을 더 오래 보게 됐다. 항상 밝아 보이던 그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저씨, 오래 하셨죠? 아저씨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됐지, 한참. 그 한마디에 묘한 시간이 느껴졌다. 나는 계속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힘들지?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이어진 말. 근데 이걸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아저씨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붕어빵을 뒤집었다. 그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나는 아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 근처를 둘러봤다. 작은 상자와 오래된 장비들 사이로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손을 뻗어보려던 순간 아저씨가 돌아왔다. 나는 놀라 손을 멈췄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저씨는 천천히 말했다. 내 딸이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아저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사고였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그 애가 이 붕어빵을 좋아했어. 그 순간 내가 먹던 그 붕어빵의 의미가 달라졌다. 나는 단순한 간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기억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붕어빵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게 됐다. 이 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고. 아저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같은 웃음으로, 같은 말로 손님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아이들이 몰려왔다. 학교 시간 가게 앞은 작은 소란이 됐다. 아이들은 서로 웃으며 붕어빵을 고르고 있었다. 아저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의 그리움도 있었다. 아저씨는 붕어빵을 하나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이걸 보면 떠올라. 그의 딸, 그가 사랑했던 아이,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좋아했던 이 붕어빵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계속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 가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기억을 이어주는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앞으로도 이 붕어빵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것이라고.